1937년 가을, 중국 안도현 내산에 있던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본거지에서 김일성의 첫 번째 결혼식을 올렸다. 신부는 당시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6사대원이었던 한성희였고, 주례는 제1로군 정치위원 웨이정민이었다. 이거 보라고 동무. 네. 그만 나가보라고. 기밀 동지래. 밖에서 기다릴게. 너는 나가보라. 안녕히 계시라요. 아니 그럼 김일성이가 와 있는 그 집까지 찾아갔었단 말이야? 네. 거기서 김책 동지를 만나서 이 호텔로 왔다니까요.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소련군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던데. 김일성이 말고? 남자가 아니고 여자래. 여자? 진회 동지, 혹시 박정혜란 이름 들어봤어? 박정혜? 나도 여기 와서 들었는데 박정혜가 모스크바 공산대학을 나오고 박정혜라고 일제 때 평양 고무공장 파업을 주도하고 형무소에 갔지. 평양에서는 아주 유명한 여자야. 그럼 고무공장 노동자 출신이에요? 노동자 출신은 아니고 모스크바 노동대학을 졸업하고 공산주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평양 고무공장에 침투한 거지. 아니 그럼 박정혜라는 그 여자가 소련군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넨코 민정사령관의 통역관이라니까. 게다가 지금 또 조선공산당 평양총책 김용범 동지와 같이 살고 있어. 김용범? 김용범 동지는 중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아니 그럼 김일성이를 몰아내고 김용범 동지를 내세울지도 모르겠네요. 10중 8구는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부주석 동지께서 와 계셨군요. 저도 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의원물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 그보다 김두봉 주석께서 오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석 동지가? 이것 봐요, 보안대장. 네, 대관절을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라는 겐가? 네. 피양에서 곧 연락이 올 기야예요. 내가 내 나라에 들어오는데도 평양의 허락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아니 내가 죄인인가 아니면 무장을 하고 들어왔나? 주석 동지, 좀 기다리시라요. 피양에서도 조선 독립동맹 주석 동지를 잘 모시려고 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잘 모신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잡아놓고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게야? 김두봉 주석 동지,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요. 내 참. 오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내래 만자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천만의 말씀을. 좀 앉으시라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활동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나야 뭐 어찌돼도 좋지만은 지금 우리 김두봉 주석 동지께서는 신의주 보안대에 계신 모양인데 김영범 동지께서 손을 좀 써주시면 평양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보안대 애들이 또 기딴 장난을 하는 모양이구만요. 김영범 동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두봉 주석께서는 아무런 욕심도 없으신 분입니다. 이러면요 잘 압니다. 김두봉 선생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시디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인데 걔네들 우리말을 잘 듣질 않습니다. 걔네들은 소련군이나 김일성 패거리들 얘기만 듣습니다. 그러시다면은 박정희 동지한테 좀. 길이 가면 되겠구만요. 길인데 집사람도 로마네코 사령부 일이 바빠서래 집에 안 들어올 적이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 들어오면 얘기는 해보겠습니다만.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고생 반갑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대단하군요. 허정숙 동지 말에 의하면 저 박정희가 머지않아 김일성이를 지우고 자기 남편 김영범 동지를 내세울 거라고 하던데. 어림없는 소리. 저 여자가 로마넨코 살인과를 움직인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일성이는 스탈린 동지가 임명했어. 네? 박정혜. 당시 평양 시민들은 김일성이란 이름은 몰라도 박정혜란 이름은 잘 기억하고 있었다. 1932년 모스크바 공산대학을 졸업하고 귀국. 고무공장, 양말공장에 여공이 되어 노동운동을 계속하다 평양 고무공장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을 때 북한 일대가 떠들썩했기 때문이었다. 해방과 동시에 평양 형무소에서 출감한 박정혜는 평양조선공산당 총책 김용범과 동거하면서 로마넨코 정치사령관의 통역이 되어 그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두봉 선생은 지난번 조선의용군 아들같이 처리해선 절대로 안 됩니다. 누가 신의주에 가서 잘 설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야 김일이, 너 신의주 책임자니까. 아니 기록 나보고 김두봉 영관까지 처리하고 오라 기거야? 너 못하갔으면 내가 갔어. 근데 일세이 동지 오늘 하루 종일 와기래. 아이 김정숙 동지하고 와. 한송이를 작갔다고 자꾸 저러니까니. 한송이를? 일생의 첫 번째 마누라 얘기구만. 김일성 동지에 들어오십니다. 이봐라 재현이, 일어나라.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동지들한테 부탁 하나 합시다. 아니, 내 소원 하나 들어주게. 내가 조선에 들어올 때부터 꼭 찾아야 할 사람이 한 사람 있었시. 동무들도 아실 게 아니오. 내 진짜 마누라 한성이 말이야. 최영건 동지, 한성이 좀 찾아주구래. 기꺼이 내 소원이. 야 일세! 너 미쳤네? 에? 매야?
사소한 일로 자꾸 이러면 어떡하자는 기가. 그러지 말고 앉아서 얘기하라. 아니 지금이 어두운 때인데 그 한성이 같은 애미나이 하나를 찾았다고 찾아다니냐 그 말이야. 글쎄 앉아서 차근차근히 얘기해보자니까. 앉으라. 이보라 재현이, 와, 내가 뭐 잘못했어? 일세이는 우리 지도자야. 뭐야? 붉은 군대가 임명한 조선 공작단장 아니가? 이 최연이 아직 뭘 모르고 있구만. 지금 일승이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평양시 소련군 위술사령부 부책임자 님명장이 들어있어야. 괴럼. 최현은 김일성보다 나이가 5살이나 위였고 만주 항일 유격대에 가담해서 7년 9개월이나 감옥살이를 했다. 한때 중국 군관학교와 소련 군관학교에도 수학한 최현은 중공 항일연군 제1로군에서는 제3방면군을 지휘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소련 극동군 88여단 때는 중대장직에서 후방 소대장으로 강등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평양에는 뒤늦게 들어왔다. 최현은 이때 최영건, 김책 등의 설명을 듣고서야 김일성이 소련에 의해 선택됐음을 깨닫게 된다. 알았으면 사과하라. 사과? 걔랑 사과해야 돼. 일세이 동지, 그만 노여움을 풀라우요. 내래 오해가 좀 있었구만. 한성이 동물에 사람만 있다면 찾아야 돼. 내래 앞장서서 찾았어. 사실 따지고 보면 기태 우리는 한성이 동물 때문에 모두 살았디. 기럼 그걸 와 모르겠나? 기러나 뭐이가? 한성이 동무가 지금껏 살아있다면은 기은 곧 전향을 했다는 결과가 아니가서? 그래서 한성이가 외놈들에게 준 정보가 뭐 있네? 응? 이거야 그 정확한 정보를 줬더라면은 우리네 살아남기 어려웠까디. 이거 보라. 한성이는 제 이름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어. 한성이는 역정보만 줬고 단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어. 그러니까니 내래 찾겠다고 한 거 아니가? 알았어. 기래 한성이는 내내 찾갔어. 기러니까니 일세이 동지는 조국 건설에 매진하라. 이? 자. 아니 이분아체 부대자 동지래 어떻게 오셨습니까? 긴급히 대책과 하나 세워야 할 것 같아서. 대체? 모택동 동지가 모스크바에 항의를 하셨다면? 항의? 조선의용군 무장 해제 말이오. 기쪽에서 항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붉은 군대가 지금 입장이 매우 곤란해진 모양인데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지워서 보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 기밀에 책임져야 되겠구만. 예? 기밀이는 안 돼. 누가 가든 우선 무정장군한테 사람을 보내서 조선의용군 선발대 추방은 신의주 보안대가 잘못한 것이라고 합시다. 지금은 너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의주의 김대봉 영감이라 와 있다 그러지 않아? 그거야 김일 동지가 책임을 지기로 하고 갔으니까니. 참 김창만이라 와 있다 그랬지? 네, 지금 고려 호텔에 와 있어요. 김창만이 불러달라고요. 너를 김창만이하고 약속한 거 있으니까니 이번 일은
김창만에게 맡겨보았어. 네, 누구시죠? 지금 로마넨코 사령관에게는 김일성이니 뭐니 해도 박정혜가 최고라니까 이번에 우리 김두봉 주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선할 실력이 있는지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네. 여보, 전화 받아봐. 응? 남산이래요. 아니 남산이 어디야? 몰라요. 남산이라면서 무조건 당신을 바꾸래요. 받아봐요. 남산이고 뭐고 나한테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 덮어놓고 남산이래? 아, 전화 거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교양이 없는지. 아니, 내가 무슨 자기 부하인가? 딱딱거리게. 아, 김일성 동지. 네. 네. 곧 가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 아까 전화한 사람이 김일성 동지래요? 뭐래요? 만나재요? 드디어 소식이 오긴 오는구만. 당신 혼자만 오래요? 이왕이면 우리 다 같이 가봅시다. 같이 가긴. 김장관 동지가 혼자 가서 만나보면 되지. 김일성이는 우리가 지금 모두 평양에 와 있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는구만. 아니 그럼 김책이 그자는 우리가 와 있다는 보고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그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요. 괘씸하잖아요 김책이 그자가. 이봐, 김장관 동지. 네. 우린 지금 조선 독립동맹에 특별한 임무를 띠고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김일성이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얘기할지 우리 상의부터 좀 합시다. 네. 글쎄 아무리 바빠도 내 말 한마디만 듣고 가라니까니. 또 무슨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빠뜨렸어. 이리 와보라. 나 지금 바빠요. 글쎄 잠깐이면 돼. 앉으라. 지금 조선 독립동맹 김두봉 주석께서 신유지에 와 계시다는 거 림다도 알디? 알고 있어요. 길이 타면 날래 로마네코 사령관한테 얘기해서 김두봉 주석을 피양으로 올 수 있도록 해보라. 아니, 그건 왜요? 아,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 아니네. 그런 일은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에요. 아, 무슨 소리야.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은 무슨 수를 쓰든지 세력을 규합해야 돼. 우리가 연안 독립동맹과 손을 잡아보라. 안 돼요. 와, 안 된다는 게야. 지금 여긴 소련 군정 하에 있어요. 아, 길에서. 그 사람들 그냥 군복만 입고 와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계획을 짜가지고 들어왔고 수시로 모스크바에 지령을 받아요. 그 사람들의 첫 과제는 자기들의 목적이 어느 정도 성사될 때까지 모든 해외 세력들의 입국을 봉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공산주의 무력 집단인 조선의용군까지 몰아낸 거예요. 당신은 덮어놓고 조선 공산당 평양지부 간판만 내걸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지금은 소련 군정 하에요. 기름 내려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고려인 집단이 몰려 들어오고 있어요. 고려인 집단? 그동안 소련에서 활동하던 조선인들. 소련파. 차라리 그들하고 손을 잡아요. 기나 기거는.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요. 연안판이 뭐니 괜히 되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말고. 연안판은 절대로 안 돼요. 아니 김일 비서동지. 아니 어떻게 연락도 없이. 어떻게 된 게? 네? 김두봉 명단. 아, 그 김두봉 주석 동지네 안동으로 보내시오. 안동으로? 네. 농감도 여기면서 기다리기가 지루했던지 다시 만주로 가겠다고 하더구만요. 그래서 만주로 가는 화물차 앞간에 태워서 안동으로 보냈습니다. 기거 잘했어. 기렌티아는도 기영감 때문에 평양에서 큰 고민이 됐다는데. 김일 비서동지, 이제는 골칫거리 없을 끼야요. 이봐라. 이 동무는 어떻게 나보다 먼저 왔네? 전 기차 타고 왔습니다.
이 다시 평양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니까 기캐할라. 네? 아이 김일성 동지는 아주 곱다 이래서. 김창만 동지가? 예, 김창만 동지가 아주 자세히 조사를 해서 이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용군 선발대가 신의주에서 무장 해제를 당하고 추방된 것은 바로 신의주 보안대장 한웅이라는 자의 농간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잘못된 보고입니까? 한웅이 같은 자의 농간으로 소련군이 그렇게 대거 동원되었을 리가 있나? 한웅이가 작성한 이 정보 보고서 때문입니다. 이것이 소련군으로 하여금 극도의 불안과 경계심을 갖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창만 동지가 그자의 처단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자의 과거 행적 조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자에 대한 행적 조사는 끝났습니다. 아니, 그자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여기 안동에서 했단 말이오? 한웅이란 자는 바로 이곳 안동에서 아펜 장수를 했답니다. 한때는 외놈들의 첩자 노릇을 한 적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자는 마땅히 처단되어야 할 유인이겠구만. 그러나 내가 신의주에 있으면서 살펴본 바로는 한웅이라는 자는 한낱 심부름꾼이야. 평양에 앉아서 그자에게 명령을 하는 자가 따로 있어. 소련에서 들어온 김일성 부대. 이것은 토지 개혁에 관한 제반 기획서입니다. 토지 개혁? 네. 토지 문제는 사회주의 혁명 단체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이기 때문에 조선 독립동맹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토지 개혁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김창만동 정말 잘 왔어. 뭔 별 말씀을. 동무도 알다시피 우리야 그저 총 들고 싸움들만 했디. 이 토지 개혁이 뭐이고 이딴 거 연구해볼 여유가 어디에 있었어. 기획하고. 그리고 이건 혁명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산업 개혁가 아닙니다. 산업 개혁? 예, 예를 들면 모든 산업체를 국유화한다든가. 기래 바로 기거야. 지금까지는 그저 총 들고 싸움들만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정책이 필요해. 기래. 남반부 박헌영이라 유명하다는 거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필요해. 내게 필요해. 동무 잘 왔구만. 님자 김창만 동무네 왔구만. 아니, 해방 이래 언제 됐는데 이제 오셨시오? 안녕하셨습니까, 김정숙 동지. 어떻게 됐어? 조신성 할머니요? 기래 기 할머니 때문에 김책 동지네 버스키 견우로 가지 않았나? 벌써 고리 호텔에 잡아 넣으시오. 기래? 기래 기가는 됐어. 님자도 이리 와 앉으라. 앉으라요. 앉으라. 조 선상님. 조 선상님은 일찍이 일본에 건너가셔서 전문학교를 나오셨고 또 유학당 교수도 하셨지요. 기카고 그때 그 김해 만세 운동 때 만세를 부르다 죽은 학생 유관순. 그렇지. 그 유관순 같은 학생이 있었던 것도 바로 조 선생님 같은 애국자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분이 같습니까? 조 선생님은 평생을 독립운동가로 늙으셨디요. 저희들이 만주에 있을 때 여자 독립군 사령관 조신성 하면은 요만한 콜리기까지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니 지금 우리 조선에 조 선생님 같은 지도자가 또 어디 갔습니까? 네 직업이 뭐야? 예? 자네 내 소원 하나 들어줄래?
말씀하시디요. 조 선생님 소원이야 당연히 드려야 돼요. 어서 말씀하시라요. 말하면 들어줘. 기롬요.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난 이거 싫어. 다시 산으로 돌려보내줘. 조 선생님도 잘 아시는 고당 조만식 선생님도 우리와 손을 잡고 조국 건설에 매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러십니까? 자네 어찌 일구연하는 거야? 금방 내 손 들어준다고 했지. 이놈이 그냥. 조 선생님. 시끄럽다 이놈아. 난 다시 돌아가겠어. 네. 조 선생님 옷부터 입혀드리라. 이놈아 어딜 가는 거야 이놈아. 이놈. 최동진은 우리 오산학교 출신이라고. 예, 저도 선생님 제자입니다. 그래서 최동진은 그렇고 여기 소련이는 민정 담당이라고 하니 내 솔직하게 얘기하리다. 네, 말씀해 주시라요. 내가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과 회담을 한 것이 지난 8월 26일이었지. 아, 그땐 저희들이 그 피항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글쎄 내 얘기 들어봐요. 그때 우리는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 가릴 것 없이 모두 모여서 건국준비원회 평남집을 만들었어. 내가 위원장이었을 때였지. 그때 치스차코프 대장이 나보고 그러는 거야. 우리 건국준비원회 평남지부를 평남 인민정치위원회로 개편을 하면은 그 즉시 우리한테 모든 행정권을 이양하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양반 우리 건국준비위원회 해체 명령을 내렸어. 그러니 우리는 소련군 사령부의 명령대로 정치위원회를 만들 수밖에. 그러나 치스차코프 대장은 나한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어. 아, 그런 일이 있었구만요. 그리고 그 후에 또 만나자고 하고에 내가 갔더니 이번엔 각 도에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면은 그 즉시 우리에게 행정권을 이양하겠다고 옵디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 줄 아는가? 아, 선생님, 저 그러나 이번에는 로마넨코 정치사령관이 만나자고 한다 이런 얘기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은 이번에는 5도 인민위원회 대표자 회의가 곧 있으니 나보고 위원장을 맡으라고 하겠지. 선생님, 그것만은 꼭 맡으셔야 합니다. 선생님, 저 실은 저희들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고 상대와의 약속이 중요해. 그래야 서로의 신뢰감이 생길 거 아닌가. 믿을 수 없는 사람과의 약속은 무의미해. 선생님. 이거 봐요, 최동지. 네, 선생님. 내가 소련군의 꼭두각시로 나서야겠어? 네? 토지 문제는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토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농촌에 뿌리박은 반동 세력의 경제적 지반을 없애고 우리 농민들을 봉건적 착취에서 해방하여. 아버지! 이거 보라. 네. 부르셨습니까? 나를 데리고 나와라. 알겠습니다. 가자. 이리 와. 네. 조선의 토지 사정은 전 농가의 4%, 전 농가의 4%, 4%의 지주가 총 경지 면적의 58.2%, 58.2%. 아, 그냥들 계시라요. 김창만 동무의 부인이 오셨시오. 김창만 동무는
항일 빨치산 투쟁 때 우리와 같이 생활을 했으니까니 잘 아실게요. 뵙게 돼서 기쁩니다. 진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은곤 동지의 부인 왕옥한 동무예요. 네, 안녕하세요. 기하고 최은 동지의 부인 김철애 동무고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건 동지의 부인 박경숙 동무예요. 안녕하세요. 김일 동지의 부인 허창숙 동무. 네, 안녕하세요. 김광혁 동무의 부인 류명옥 동무예요. 안녕하세요. 이들 대부분은 항일 연군 때와 88 여단 때 지금의 남편들과 진중 결혼을 한 빨치산 출신들이다. 김일성은 항일 연군 때 한성희와 진중 결혼을 했었고 88 여단 때는 김정숙과 진중 결혼을 했다. 당시 공산주의 무력 집단에서는 남녀 빨치산들의 진중 결혼을 크게 장려했었다. 그것은 대원들의 이탈을 막고 성적 충동으로 야기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아주 그냥 참 용감했시요. 여기 박경숙 동무는 항일 연군 때와 88 여단 때 통신단장이 됐디. 그러니까니 이런 큰 무전기를 메고서리 정말 고생 많았디. 고생이 어디 박동무뿐이 갔어? 모든 남성 동무들과 똑같이 총 메고 전투하느라 죽을 겁이 수없이 넘겼디. 아유 그럼. 왕동지께서는 조선말을 썩 잘하시는군요. 진혜희 동지는 우리 중국말 썩 잘할 것 아닌가? 그럼. 자, 다들 잔들 들고 다 같이 건배합시다. 응? 건배. 뭐니 해도 우리 조선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토지개혁이라고 봅니다. 토지개혁? 토지 문제는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니까니 토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농촌에 뿌리박은 반동 세력의 경제적 지반을 없애고 농민들을 봉건적 척추에서 해방하여 그들의 정치적 여성을 비상하게 높일 수 있다. 기거야. 우리 조선의 토지 사정은 전 농가의 4%밖에 안 되는 지주가 총 경지 면적의 58.2%를 차지하고 있고 전 인구의 약 80%나 되는 농민의 절대 다수가 한 뺨의 토지도 가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야. 그러니까니 날래 토지 개혁을 해서 농업 생산력을 봉건적 질곡에서 해방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북한에 있던 일본인들은 소련군이 진주에 오자마자 체포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어져서 거의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는 미 군정이 들어섰음에도 과거의 총독부 관리들이 그대로 앉아 있었고 소위 대조선 공작단의 활동이 더욱 과감해지고 있었다. 북동에 필요한 무기는 소총과 기관총 그리고 수류탄 상당량을 제17 방명군으로부터 인수해뒀습니다. 어디에 있나? 본종통 진곡에 과거 총독부 관리에 있다가 일찍 귀국한 모리모토상 저택에 있습니다. 가와이 서장.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일본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 해외 독립운동과 국내 협력자들이 미 군정을 상대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미 군정은 초반부터 조선인 혁명 세력들을 자기들의 적으로 간주할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잘 써야 한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일본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조선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 조선인들은 전적으로 믿지 마라.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과거 징용으로 끌려갔거나 학병으로 끌려간 자들이 연일 우리 일본인들에게 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그들은 조만간 조선으로 건너올 것이다.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모든 일을 완결하도록. 현재까지는 미군들이 우리 총독부 관리들에게 매우 호의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도 알고 있다. 전쟁을 하던 미군들이 조선을 파악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조선을 통치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은 그 기간 동안 우리를 이용할 심산이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되도록 연장하거나 아니면 조선을 포기하고 되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지금 대조선 공작발이 들어와 있지 않나?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그 점이 문제라니. 카카, 빨리 그 공작단의 활동을 중지시켜야만 합니다. 그들은 지금 다량의 무기를 가지고 폭동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동은 조선인들이 폭동으로 위장하게 되어 있다면서. 미군들이 어리석어도 그렇게까지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폭동이 이야기되면 그 내막은 금방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린 그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그 폭동의 정체가 밝혀진다면 그땐 단 한 사람의 일본인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합니다. 카카, 빨리 중단시켜야만 합니다. 이야기군.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조선 공작단 파괴는 도쿄의 대본영에서 한 것이다. 지금 대본영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 그들은 전후 대책반이란 명목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야기군. 예, 카카. 자네가 직접 가보는 것이 어떨까? 도쿄에 말입니까? 대본영을 한번 설득해봐. 원병대장 가와이 소자로부터 보고는 받았습니다. 급한 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뭡니까? 지금도 도쿄 대본영과 연락이 됩니까? 됩니다. 해양 경찰대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동남아 해전에 동원되었던 대형 선박이 조선으로 귀환하는 조선인 수천 명을 싣고 요코스카항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조선인은 모두 강제 징용이나 학병으로 끌려갔던 자들로 우리 일본에 대한 논란이 뼛속까지 싸무친 자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소. 그러나 이미 요코스카 항을 떠났다면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그 배에는 250명이라는 우리 일본 해군이 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를 움직이는 승무원과 귀환하는 자들의 폭동을 막기 위한 경비 요원입니다만. 좋아요. 그렇다면 해군에 연락해서 배가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으로 지연시켜보겠어. 우리의 공작 업무가 완결될 때까지 그 배는 절대로 부산항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알겠어. 전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 엔도의 명을 받아 급히 일본으로 건너간 야기노부로는 도쿄 대본영 잔당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자 야기는 도쿄에서 약 200여리 떨어진 유가와라 산장으로 향했다. 이때 유가와라 산장에는 전후 일본 정계를 지도하는 고토와 바바, 그리고 머지않아 일본 수상으로 등장할 요시다 시게루가 머물고 있었다. 이들 세 지도자들은 모두 태평양 전쟁을 반대했던 인물로 고토는 90세를 바라보는 일본 보수계를 지도하는 원로이고 80세의 바바는 일본 언론계의 원로다. 요시다는 이들 두 원로를 스승으로 삼고 전후 일본을 이끌어가게 된다. 어리석은 자들 같으니 세계의 구도가 바뀌었는데도 아직 과거에 매달려 조선을 놓아주지 않다니. 그런다고 조선이 계속 우리 품에 안겨 있을 것 같은가? 그렇습니다. 경성은 그렇다 하고 38도선 이북은 어떤가? 북조선에 들어온 소련군은 우리 일본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해서 통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작은
북조선에서 더 필요한데. 평양은 비참합니다. 137사단 아키야마 사단장은 자결을 했고 평양 제5공군 장교 6명은 폭격기를 타고 평양 상공을 선야하다 평양 비행장에 떨어져 자폭했습니다. 요시다군, 하, 선생님. 조선에 있는 우리 일본인들을 무사히 귀환시키려거든 그 되지도 않는 공작단부터 철수시키라고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 중에 과격 분자들은 되도록 귀환을 늦췄으면 하는. 그건 안 돼. 그들이 여기 있는 것도 큰 문제야. 그러니까 조선에서 빨리 철수하면 여기 조선인들의 귀환도 빨라질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조선의 주둔에 있는 미군이 아니라 메가더 사령부다. 조선은 그냥 두어도 남북이 서로 대치하는 현상은 연히 어렵다. 내 말 알겠나? 야기노부로는 도쿄에 파견된 자신의 임무가 잘 해결되리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4,700톤급) 일본 선박 우키지마 마루호에는 해방된 조국에 돌아간다는 부푼 꿈을 아는 한국인 5천여 명과 일본인 승무원 및 경비원 250여 명이 타고 있었다. 그러나 우키지마 마루호는 요코스카 항을 출발해 부산으로 온 것이 아니라 무슨 영문에서인지 오미나토 항으로 되돌아갔다. 오미나토에서 일본인 승무원과 경비병을 모두 하선 상륙시킨 우키지마 마루호는 다시 운명의 장소인 마이즈로 군항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배는 폭파됐고 조국을 그리던 한국인 5천여 명은 수중 고hol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조국 광복에 들떠 있었던 한국은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으며 진상조사에 나설 주체도 없었다. 일본은 후일 항구에 설치된 지뢰가 폭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엄청난 비극이 사고사로 얼버무려졌던 것이다. 조선인 귀환자들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아도 좋다. 웃기지마 마루에 승선한 조선인들은 영원히 마이즈루항에 묶여버렸다. 그렇다고 미군들을 함부로 사살해서는 안 된다. 조선의 혁명 세력들이 미 군정을 타도하기 위해 일으킨 폭동처럼 보여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뭔가, 가네모토. 저는 조선 사람입니다.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해왔고 또 그 은혜에 보답고자 대일본 제국과 운명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들 중에 누가 체포된다면 절대로 생포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에게는 독립군이라는 신분증이 주어져 있다. 만일 체포된다면 그 독립군 신분증을 안고 죽어야 된다. 너희들이 이번 일을 하지 않고 살아남는다 해도 조선 정부가 들어서면 결국엔 죽게 된다. 그러니까 생포되지 않도록 하라. 작전이 끝나면 부산에 와 있는 귀국선을 타고 일본으로 간다. 또 질문 있나?
아버지가 미루와 계셨구만. 예. 날씨도 덥고 하니 탄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바람이나 좀 쏘이지. 저 하지 사령관을 만나러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최익한 동지. 네. 우리가 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구만. 저렇게 계속 총독부 놈들만 끼고 앉아서 그놈들 얘기만 듣고 막상 피해 당사자인 우리 얘기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아니 그럼 하지 사령관을 못 만나셨습니까? 외놈들이 또 뭐라고 속닥을 했는지 면담 날짜가 또 연기됐어.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한 최익화는 공산주의자 중에서도 이론파로 알려져 있으며 하필은 등과 같은 ML당 출신이다. 최익화는 해방이 되자마자 동대문에 조선공산당 간판을 내어 걸었다가 종로 장안 빌딩에 또 조선공산당 간판이 나붙자 이들과 합세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박헌영의 등장으로 큰 힘을 쓰지 못한 채 여운형에게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렇다면 박헌영을 만나야겠구만. 네. 이번 기회에 그 자를 앞세워서 전면전을 벌여야만 합니다. 전면전? 미 군정과? 네, 물론입니다. I came here knowing nothing about Korea. I landed here in Korea with merely this book of army laws to depend on. This is probably the worst situation of my life, and the Koreans are very difficult to deal with. 한국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 하지 중장에게 잠시나마 한국 민족의 운명이 맡겨졌다는 것은 지극히 불행한 일이었다. 하지 중장은 과거 과달카날전과 부겐빌 전투에서 용맹을 떨친 야전 지휘관이었다. 그러나 그는 서울로 부임한 후 총독 관저를 숙소로 차지했고 일본 귀족이 타던 캐딜락 승용차를 애용하는 등 한국인들의 눈총을 사기에 충분한 행동을 했다. We have to accept the advice of the Japanese. With the Koreans, stiff laws and penalties is the way to restore order. We can by no means give them the impression that our military administration is weak-kneed. General Arnold, your opinion. I agree with General Harris. But in any event, it would seem that the best way to get their cooperation is through contact with this Korean political group. I've received demands for interviews from many of the Korean leaders. But I think in the case of politics, the law that says absolutely never force your way in is more important. For this reason, the interviews have been refused. But if you say their cooperation is necessary, I'll set the matter of these laws aside for the time being.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김영구 동무입니다. 자네가 그 악명 높은 외놈 헌병 보조원 가네모도인가? 선생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 동무의 사촌 형이 우리 화역에 들어왔다가 해주에서 체포되었던 김동구 동무입니다. 형도 잡아넣었구만. 아닙니다. 김동구 동무는 경찰에 잡혔고 이 동무가 힘쓴 덕택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석방됐습니다. 대관절, 그 진국의 무기고 얘기는 뭐야? 네, 전 서울지구 헌병대장 가와이 소재가 폭동을 음모하고 있습니다. 폭동? 네, 과거 일본군들이 자주 사용해 모략 폭동입니다. 독립군이나 사상가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처럼. 과거 일본의 관동 지진 때도 그랬고 만주의 만보산 사건 때도 그랬듯이
일본은 모략 폭동을 일으켜서 마치 우리 조선인들이 한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꾸미는 모양입니다. 그게 사실인가? 네. 여기 이강국 선생께서 저에게 그곳에 있으라고 해서 저도 그 음모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미군 수사기관은 스스로가 탐지하도록 해야 보다 효과가 클 것 같은데. 그래야 미 군정이 정신을 차리지. 아이고, 이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설산이 벌써 돌아오시는구만. 그래, 가셨던 일은 잘 되었고. 네, 아놀드 군정 장관이 내일 시간을 내서 우리를 만나겠답니다. 해방이 되면서 몽양 여운형이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독주하자 국내 보수 세력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민주당을 만들었다. 고하 송진우는 연합군 환영회를 조직, 정당 참여를 거부해오다가 뒤늦게 한국민주당 총무가 됐고 설산 장덕수는 정치부장이 됐다. 군정이 아직은 일본인 관리들을 그대로 쓰고 있으나 그네들은 곧 물러가게 될 겁니다.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들이 물러간 자리에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 앉게 될 것 같습니다. 아놀드 장군하고 그렇게 약속이 됐어.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어떻게든. 전면전? 아니,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소? 우리 인민위원회가 전국, 읍, 면, 리, 도원까지 조직이 돼. 박헌영 동지의 조선공산당도 전국 조직이야. 우리가 들고 일어나면 전국이 들고 일어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그 외놈들을 찌고 있는 미 군정에 일격을 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사이에 한민당과 같은 보수 우익 집단이 미 군정과 밀착을 하면 그쪽에도 역시 염려를 해야지요. 벌써 한민당에서는 장덕수와 같은 구미 유학파들을 대거 내세우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봐야 한민당이 전국을 주도할 수 없어요. 그들은 아시다시피 머리만 있지 몸통도 다리도 없는 기흥정단. 어쨌든 미 군정에게 자극을 줘야 합니다. 빨리 서둡시다. 좋습니다. We are very pleased and we have great confidence that there are many more such intelligent people in Korea. If we continue to get such cooperation in the future, then the American military will have no great difficulty here.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축배. 브라보. 브라보. 설산 장덕수는 콜롬비아 대학 정치학 박사 출신이다. 게다가 조병옥은 펜실바니아 킹스톤의 와이오밍 고등학교와 콜롬비아 대학을 나온 철학 박사이고 장택상은 영국의 명문 에딘버러 대학을 나오는 등 한민당의 구성원들은 대단한 인재들로 구성돼 있었다. 군정장관 아놀드 소장은 특히 장덕수를 좋아해서 장차 한국민주당이 미 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 I haven't consulted with many Koreans yet, but it looks as if from here on out, the Korean Democratic Party is going to be our best partner. The Korean Democratic Party? Don't they have a newspaper called the Donga-ilbo? That's right. And the Korean Democratic Party has more than 30 people who've been educated either in England or in America. Is that right? Yes, and if we work together with them, as we should, I don't think we'll have any great difficulties ahead. Are they cooperative? Yes, I have a list of their names here. Let me see. Aha. The holders of vast scholarships. Yes, I was very surprised too. Good. The Japanese investigation. It's still underway.
미군입니다. 완전 포기돼. 뭐야? 모두 건드려봐요. 아니, 이 히로 경무부장 무슨 일이요? 큰일 났습니다. 진국의 무기고가 털렸습니다. 무기고가? 조금 전에 미군 헌병들이 덮쳐서 마침 그 자리에 가 있던 헌병대장 가와이 소자도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배신자가 있었나?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자원 빨리 피신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미군들은 배후로 조사하게 될 겁니다. 레오파, 모두 작업을 중단해라. 응대사태가 발생했으니까 모두 빨리 이동 준비를 하도록. What in the world did they plan to do with all that weaponry? It would appear that they were trying to win over the Korean people and have them rise in rebellion. The purpose? They concluded that if the Koreans rose in armed rebellion, that the American military would get discouraged and return home. That's remarkably foolish. We're not going to abandon Korea. But even if we did, what does it matter to them if we go back? A pro-Japanese government would be set up in Korea. Pro-Japanese? Aren't the Japanese police and military still in place? That's right. So foolish. A military police commander named Kawai is in charge of the Japanese military. And it seems Nishiro, the police bureau chief, is also directly involved. Investigate this thoroughly and place everyone involved in custody. 여기서 일단 부산으로 가면은 2, 3일 후에 일본으로 떠나는 배가 있습니다. 계획에 3분의 2가 완료됐는데 이렇게 떠나야 하다니. 달리 무슨 방법이 없겠는가? 조선 문제는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계획은 오다군, 우리는 곧 떠나야 할 것 같아. 먼저 말아 봤나? 저도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어? 아니 무슨 소리일까? 오다군은 끝까지 남아서 우리의 다음 공작을 준비해줘야 돼. 다 틀렸습니다. 아놀드 군정 장관이 총독부 관리 전원을 파면 조치했습니다. 뭐야? 저도 더 이상 군정 통역관으로 일하긴 틀렸습니다. 하지 사령관 통역도 코리아 타임스 편집국장 이묘목이가 임명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곧 조선인 관리들을 임명한답니다. 비열한 양키놈들, 우리와의 약속을 그렇게 저버리다니. 자, 빨리 떠납시다. 자. 한국인 김계조와 가와이 헌병 대장 등은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조선 공작단장 사이토, 전 경무국장 니시히로는 일주일 후 부산 부두에 정박 중이던 일본인 귀국선에서 체포됐다. 그러나
미 군정 당국은 이들 일본인들에게는 추방을, 그리고 김계조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10만 원을 선고했다. 이것으로 그 어마어마한 일본인의 대조선 공작단 사건은 일단 그 막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조선 공작단 사건은 서울 거리를 분노케 했고, 연일 미 군정의 각성과 총독부 관리 및 친일파를 처단하라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비단 공산주의자들의 충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미 군정이 총독부 관리를 처단은커녕 오히려 직무를 계속케 하는 데는 국민의 분노가 컸다. 해방을 맞은 국민은 누구나가 미군이 이 땅에 진주하면서 제일 먼저 자신들을 못살게 굴어온 총독부 관리들에게 철퇴를 가하리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미 군정은 이러한 국민의 열망과 기대는 아랑곳 없이 자신들의 편의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그 분노는 더욱 컸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대조선 공작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미 군정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The problem has finally come up. The State Department that was opposed to Syngman Rhee's return to Korea has finally given the approval for him to return. General MacArthur, the commander in Tokyo, will give Syngman Rhee a ride to Seoul in his personal airplane. We too have no further reason to delay his return. What is the opinion of the Korean people of Syngman Rhee at this time? Well, all of the political parties and all of the social groups are calling Syngman Rhee their leader. But among the people, there's some question about whether he is coming back too late. There can be no further delay. And besides, he's already written a memo saying that he would cooperate with our military administration. All right. What about quarters for him? There's nowhere but the Chosun Hotel. Yes, I'll go and make sure everything is ready. Syngman Rhee is all right, but what about Kim Gu and his provisional government in China? Aren't Kim Gu and his provisional government continually causing problems for our military administration? Just a little while ago, they said they couldn't recognize the 38th parallel. But I want to emphasize, as stated clearly in our military laws, we cannot support any specific political group. If we announce Syngman Rhee's return, it will appear as if we have taken sides with him and the military administration is relinquishing power. Look into his return. 김군은 중국 상해를 떠나기에 앞서 상해 프랑스족의 승산로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아내 최준예의 무덤을 찾았다. 평생 동안 자신의 옥바라지와 고달픈 망명 생활을 돕던 그의 아내는 1924년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디 그뿐이랴. 자신을 나라의 동량으로 키워주신 어머니 황낙원 여사와 아들 이는 중경 화강산에 묻혀 있지 않은가. 아내에게 조국의 광복 소식과 자신의 귀국을 고하는 김구의 가슴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의 응어리가 복받쳐 올라왔다. 이것 보세요. 비행기 한 대는 어차피 다 못 타요. 1차, 2차로 떠날 바에는 먼저 주석, 부주석, 그 다음으로 원로 국무위원 서너 명과 경호원들이 먼저 떠나시고 다음 2차로 떠나면 될 거 아니겠소? 글쎄,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뒤에 가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1차와 2차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비록 대인 자격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주석이 가시는데 귀국 즉시 임정의 채통과 모양이 갖춰져야 할 텐데 그게 어려워진다 그 말이죠.
무슨 의론들이십니까? 네, 그 서울에서 군용기가 우리를 데리러 오는 모양인데 그 전부는 한꺼번에 못 가니까 일진, 이진 나눠보자는 의견이옵시다. 우리도 우리지만 광복군은 어쩌지요? 20명도 아닌데 광복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이대로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지금 중경에는 박찬익 선생과 김홍일 장군이 있으니까 저는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 광복군 군복을 입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연합군 측과 계속 교섭을 해보겠습니다. 이 장군과 함께 남겠다 하는 대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모두 귀국병에 걸려 있습니다만 그래도 절반은 남아 있을 겁니다. 중경에서 방금 연락이 왔는데 이승만 박사가 메가드 장군의 비행기로 서울에 도착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남이? (1945년 10월 16일) 오후 5시 독립운동의 태두요 40년의 망명생활로 민족의 신화적 존재가 된 혁명가는 너무나 쓸쓸히 귀국했다. 그는 해방된 조국에 그 누구보다 먼저 뛰어들고 싶었으나 미 군정의 방해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사 그리던 고국에 돌아온 것이다. 그의 나이 71세. 그러나 그는 나이만큼 큰 야망도 함께 품고 돌아왔다.